매매 같은 경우에는 괜찮게 나오는 게 한 3%에서 5% 정도가 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스윙으로 했을 때가 10% 정도까지. 그래서 시장이 무너진다고 해갖고 다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비교적 갑자기 혼자 막 잘 버티거나 시장이 빠지는데 별로 안 빠지고 있거나 이런 섹터가 꼭 있어요. 저는 전업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주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덕님, 요즘에 그 주식시장 네.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여전히 올해 1년 내내 많이 좀 힘들었죠.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래도 가는 섹터나 주도주들은 항상 있었는데 네. 그렇게 돈이 확실하게 몰리는 테마나 섹터군들을 잘 미리 분석을 하지 못하거나 그쪽에서 좀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좀 박탈감이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나. 그런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하락장이라고 모두들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제가 듣기로 건네 듣기로 주덕님께서 올해 성과가 너무 좋으셨다고. 너무 그렇게 좋으셨다고 하면은 네, 조금 부끄러운데 네. 그래도 시장 대비로 좀 수익률을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수익률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네. 시장 대비로 본다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더라고요. 왜냐면은 올해 제 수익률이 한 20% 정도, 19% 정도 나왔으니까 와, 이 안 좋은 시장에서. 코스피가 현재까지 보니까 한 19% 정도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대비 약 한 40% 정도 와.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성과가 이제 좋게 보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 레코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과거 10년 정확하게 따지면은 한 8년, 9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의 수익률로 본다면은 올해의 수익률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20%가 가장 저조하다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하지 못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시장이 어려웠다라는 것도 저도 조금 많이 좀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한번 수익률 한번 쭉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작년 수익률도 한 46% 정도 수익률이 나왔었는데 와. 그것도 시장 대비로 봤을 때는 한 40% 정도, 43% 정도 아웃퍼폼 코스피 대비 작년에도 코스피가 못 올랐네요. 보니까 3% 올랐더라고요. 1년 동안 딱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딱 봤을 때는 한 3.6%? 그 정도 올라서 작년에도 시장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뭐 절대적인 수치는 그렇게 재미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덕님 좀 실례지만 네. 코로나 때는 어떠셨어요? 2020년. 그때는 다들 좀 수익률 좋으셨잖아요. 코로나 때만 그 하락할 때 팔지만 않으신 분들 그때만 안 팔았으면은 사실 그 2020년도는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10% 이상 정도 수익률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때 이게 뭐 자랑할 만한 수익률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생각보다 그때 카카오만 들고 있었어도 제가 알기로는 제 수익률을 넘어섰을 거예요. 아유, 그래도 그걸 들고 있는 것 자체도 힘드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그만큼 시장이 많이 좋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수익률이 많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거기에서 좀 위안을 삼으면서 저는 그래도 조금 다른 게 전 어떻게 보면 전업 투자이고 당연히 이제 트레이딩을 이제 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전략에 최대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재테크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거나 이런 매매랑은 좀 많이 다른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네네네. 약간 그런 쪽으로. 근데 우선은 그 수익률만 봤을 때요. 이 정도 이렇게 달성하면 그 제도권 내에서 만약 이 정도 수익률 달성하면은 1등 펀드 매니저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왜냐하면 저는 그런 펀드처럼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돈을 굴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는 막 수천억 이상 돈을 굴리는 이제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과 저처럼 이제 몇억 단위, 뭐 단위로 운영하는 금액이랑은 좀 다르죠. 비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금액이 커질수록 확실히 수익 내는 게 엄청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도 금액이 적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 단기 매매 계좌에서는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수익률 내기가 많이 좀 어려워진다는 걸 많이 느끼고 지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가벼운 정도의 수준이고 정말 이제 수백억이나 수천억 이상 올라가면은 그때는 거의 시장 대비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내기가 많이 어렵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 올해가 하락장이잖아요. 네네. 3,300에서 거의 뭐 2,100까지 갔다가 2,300까지, 2,400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건데 그러면 인버스 투자를 막 하신 건가요? 인버스도 가끔 했고요. 근데 비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인버스보다도 그때 또 시장에 맞게 또 잘 피해 있었던 적도 있었고 피해 있고 저점에서 한 적도 있었고 또 그게 아니더라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도 비교적 성과가 괜찮은 또 섹터들이 있어요. 뭐 가령 예전에 하락했을 때는 뭐 로봇이라던가 아니면은 신재생 쪽도 강했었고 2차 전지도 좋았죠. 네, 그때도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또 바이오도 비교적 항상 강했었거든요. 하락장에서 비교적. 그래서 거기 내에서도 선별을 해서 종목을 선별을 해서 잘 공략을 하면은 그래도 시장 대비 좀 좋은 성과가 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하락해도 종목은 네. 롱을 잡은 거네요. 네, 그쵸. 대신에 좀 더 막 무섭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잠시 좀 피해 있다가 괜찮게 보던 섹터나 주도주에 한해서 오히려 좀 과대 낙폭을 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략이 좀 잘 먹혀서 그래도 저도 이번 올해 월별 레코드를 쭉 보면은 손실난 달도 꽤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그래도 수익 날 때 더 수익을 많이 내서. 받기 때문에 그 손실을 다 이제 메꾸고 수익으로 이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거지. 한 손실난 달도 그래도 현재 12월 아직 초지만 전때까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4개월 정도는 손실이 난 것 같아요. 연속이요? 연속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네, 총 한 11개월 정도로 봤을 때 한 4개월 정도는 손실이 났는데 그래도 남은 한 절반 이상을 그래도 수익으로 잘 차곡차곡 쌓아가서 그래도 괜찮은 성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네. 혹시 뭐 한두 개 종목 네. 어떻게 투자하셨는지 그리고 이 산다고 해도 네네. 단기 트레이딩이면은 뭐 바로 파는 건지 뭐 하루 있다 파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략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약간 이제 기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면 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뭐 거창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투자하는 방식을 좀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윙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스윙이라고 하면 뭐 한 며칠에서 한 1, 2주 단위로 좀 비교적 길게 가져가는 단기 매매에 포함이 되고 하루 단위로 매매하는 데이 트레이딩도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뭐 1시간 또는 분 단위로 매매하는 약간의 스캘퍼라는 개념도 있는데 저는 좀 적절히 좀 다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단기 베어마켓 랠리 구간, 그러니까 단기 저점을 찍고 상승 구간이다 라고 본다면은 세 가지 전략 중에서 만약에 스윙이 A라면은 이제 A의 전략을 좀 더 비중을 올리고 그리고 시장이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한 횡보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은 비교적 스윙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오히려 데이 트레이딩 쪽 비중을 올리는 B 전략으로 가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단계 또는 언제든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좀 불안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A, B 둘 다 줄이고 스케일 비중을 좀 더 올린다던가. 아, 스케일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케일은 아무래도 큰 금액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최대한 그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그냥 손실만 보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일단 보수적으로 항상 이제 현금을 많이 쥐고 있어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구간에서만 잘할 수 있는 구간과 잘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만 좀 짧게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그래도 수익을 좀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윙,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그렇게 할 때는 그 한 수익률을 몇 퍼센트 정도 달성하면은 파는 거예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제가 진입을 하는 순간 이제 매수를 하는 순간 또 예상대로 안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 예상이 이거는 왠지 한 10%는 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진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별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가는 척 하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또 계획과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주식이 뭐 계획대로만 되면 다 부자 됐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본다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때는 그래도 10%에서 10% 이상 수익을 날 때 스윙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도 있는데 보통 데이 트레이딩이나 좀 짧게 매매하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1%에서 보통 5%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괜찮게 나오는 게 한 3%에서 5% 정도가 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좀 스윙으로 했을 때가 10% 정도까지 정도는 보통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성과를 좀 내셨던 네. 한두 종목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올해 중에 저 태양광에서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이런 신재생 또 로봇주 이런 데에서 시장에 빠지는데 얘는 이상할 정도로 오히려 막 야금야금 올라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빠지는데 별로 안 빠지고 시장이 살짝만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시장이 만약에 5%가 빠졌어요. 5% 빠지고 한 1%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냥 살짝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강한 섹터의 특징은 5% 빠질 때 한 3%, 5%밖에 안 빠져요. 그리고 지수가 1% 오를 때 갑자기 10%가 올라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그런 뭔가 힘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이나 테마군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좀만 안정을 찾고 횡보만 하더라도 갑자기 주도주로 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재생과 2차전지가 그랬었죠. 올해. 특히 2차전지가 계속 비교적. 근데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비슷하게 하락을 하다가 시장이 좀만 버텨주면은 갑자기 막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막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고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럼 만약에 오늘 딱 장이 끝났는데 네. 시장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어. 그 하락장 속에서. 네네. 근데 섹터별로 보니까 별로 안 빠진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섹터를 먼저 보고 그 안에서 또 종목을 선별하는 거예요. 네, 맞죠. 근데 이거를 단지 오늘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같이 봐야죠. 봐야 돼서. 왜냐하면 오늘 하루 버티고 갑자기 다음날 그 이상 더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근의 추이들을 섹터별로 계속 끈질기게 관찰하고 끝까지 추적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저도 이제 하나의 오래된 습관 중에 하나가 항상 주식장 딱 끝나면은 거의 이제 전 종목 차트를 다 돌려봐요. 그게 완전히 다 돌려볼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필터링 거래량이 거의 없는 거 ETF나 우선주나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보면은 종목 하나하나를 다 본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필터링을 제외하고 거래량이 거의 없거나 그래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이 너무 적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매일 보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한 500종목 500종목 정도 보면은 추세를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근데 그거 한번 다 보는데 그래도 이제는 한 30분? 아 진짜요? 네. 야. 그러니까 이게 맨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탁탁탁 돌려보거든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맨날 보니까 어제 본 차트 비슷한 차트 그대로. 그러니까 한 차트를 오래 보지 않고도 그냥 한번 둘러보는 거죠. 우리 예전에도 그런 적 있잖아요. 저도 갑자기 기억나는데 대학생 때 처음 이제 경제신문들 이제 교수님이 막 읽어봐라 도움이 된다. 제가 또 과 경제학과여가지고 경제신문에 읽는데 처음에는 읽는데 막 2시간 걸렸어요. 내용도 어렵고 그런데 정독하는데 2시간 걸렸는데 나중에는 그런 습관이 6개월, 1년 지나가니까 또 보는데 30분도 안 걸리고 15분이면 필요한 거 다 습득하고 안 봐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계속 보다 보면은 내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쏙쏙 빼서 빠르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친구가 그 고시 공부하다 할 때 네. 그 과목 바뀔 때 쉬는 시간이 몇 분이 있대요. 근데 그때 막 3번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정리를 다 했고 수십 번 읽었으니까 그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이미 수십 번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빠르게 다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차트를 어떻게 보면 매일 보니까 매일 돌려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지겨운 거죠. 어떻게 보면 맨날 똑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근데 맨날 똑같은 것 같아도 갑자기 의미 있게 변화하는 것들이 이제 포착이 돼요. 그런 습관이 있다 보면. 그럼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기회를 찾아가는 거죠. 왜 이런 흐름들이 나왔지? 그럼 관련된 뉴스나 어떤 이슈가 있지? 이런 거 다 하나하나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그 종목 자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찾아보고 정치적으로도 국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은 결국에는 거기에서 다 힌트들이 있어요. 어떠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 결국엔 거기에 대해서 또 중요한 주도 섹터가 나올 수도 있고. 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만약에 2차 전지라고 하면 네네. 그 대형주, 소형주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막 그 LG 엔솔 시가총액 2위 네네네. 기업으로도 막 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LG 엔솔을 개인적으로 하진 않았고요. 음. 저는 오히려 조금 중형주 중형주 위주로 좀 매매를 많이 했는데 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LG 엔솔도 정말 잘 올라갔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잘 갈 줄 몰랐는데 네. 이번에 아마 그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도 좀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더 잘 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대장이 잘 버텨주니까 다른 2차 전지주도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근데 최근에 다 꺾였죠. 최근에는 시장이 조금 다시 꺾이면서 대부분 또 2차 전지주들도 많이 차익 실현이 나온 상황이라서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소형주를 좀 위주로 하신 거는 아무래도 짧은 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네네네. 중소형주라서 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아무래도 해가지고 막 그냥 무조건 작은 종목을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이제 기준이 있어요. 뭐 최소한 1,000억 이상, 2,000억 이상 종목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기준들이 있어서 주통님이 아직 책을 안 쓰셨죠? 네네. 이런 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빨리 쓰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서 뭐 사실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하루 동안에 주식 매매만 하고 주식만 보고 마감이 돼도 살짝 좀 긴장이 쫙 풀리고 힘이 이제 녹초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거에서 또 이제 유튜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시간을 내서 책까지 쓰려고 하면은 이미 막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또 육아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두 아이의 아빠로서. 그래서 해야지라고는 하지만 살짝 이런 시간이 없다라는 변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